증시가 강세를 보이는 산타랠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하지만 이 하락장 속에서도 엔터주들의 수익률은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한 종목 뉴스 살펴보시죠. 최근 JYP 엔터의 상승세가 대단합니다. 해외 매출 비중이 크게 늘어날 것이란 전망과 함께 외국인이 24거래일 연속 순매수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장 초반 50일 신고가를 터치했습니다. 현재는 좀 빠지면서 0.5% 파란불 켜내고 있습니다. SM은 최대 저평가 요인인 라이크 기획 관련 이슈가 해소된 가운데 이 기존 아티스트의 견조한 성장세에 신인 모멘텀까지 보유하며 투자 매력도가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10만 원대를 바라보는 증권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도 외국인이 25거래일째 매일매일 사들이고 있는데요. 어제부터 기관도 함께 사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낙폭 키워가면서 1.4% 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이브의 걸그룹 뉴진스가 어제 발표한 신곡 디토가 주요 음원 사이트 1위에 오르면서 데뷔 음반에 이어 또 한 번의 흥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최근 뉴욕타임즈에서 데뷔곡인 쿠키를 올해 최고의 노래 중 한 곡으로 뽑은 것에 이어 신곡에도 기대감이 실리고 있는데요. 하이브는 타 엔터주와 달리 기관 수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반이 쉬어가면서 0.8%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엔터 관련 종목 뉴스 알아봤습니다. 자, 다른 업종과는 다르게 엔터주에는 산타가 온 것 같습니다. 상승 랠리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 지금 중국 리오프닝이라는 호재도 있지만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요. 연말 연초에 월드 투어 굉장히 많이 예정되어 있고요. 실적도 탄탄하게 찍히고 있습니다. 특히 엔터 4사라고 불리고 있죠. 엔터 4사 같은 경우에는 해외 시장 공략에 지금 더욱더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하나씩 살펴보면요.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내년 3월에 오디션을 통해서 미국에서 활동할 걸그룹을 찾고 있고요. SM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서 활동한 보이그룹을 오디션 형태로 지금 선발한다고 합니다. JYP도 마찬가지로 미국 걸그룹을 찾고 있는 오디션 프로를 개최할 것이다. 해외 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엔터주가 너무 잘 가기 때문에 말 그대로 보유하고 계시지 않은 투자자분들은 지금 장에서 좀 소외되는 기분이 들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투자하는 게 늦지가 않았습니다. 네.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2023년도에 주요 엔터 투자 포인트의 키워드를 먼저 살펴보면은 현지화 아이돌이거든요. 그리고 신인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신인에 대한 발굴, 현지화의 신인 발굴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 글로벌 투어의 규모의 성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해외 쪽의 성장성이 더욱더 두드러진 경우가 앞으로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실적이 좋았습니다. 성장을 했는데 주가는 반대로 많이 빠졌죠.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인데 전체적인 평균적인 주가의 하락을 견인했던 것은 바로 하이브죠. 하이브는 이제 BTS 입대 문제가 있었고요. 근데 이 부분은 해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의 주가가 상당히 좀 좋지가 않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다소 빠졌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JYP 엔터와 SM 같은 경우에는 주가 흐름이 상당히 견조하게 유지가 된 거죠. 그렇다면은 JYP 엔터와 SM의 주가가 어느 정도 가격이 유지가 되고 상방의 흐름이 나온 상태에서 이 하이브가 지금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하이브의 이제 오버행 이슈가 점차적으로 해소가 되고 있는데 이런 어떤 물량에 대한 해소 부분이 있을 것 같고 YG 엔터테인먼트도 뭔가 글로벌 쪽에서 방향성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엔터주의 성장주는 2023년도에도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장에서 2023년도에 성장성이 나오는 업종이나 섹터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에서 엔터주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가질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엔터주 지금이라도 담아야 되는 건가? 이미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나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대표님께서는
지금이라도 소폭 조정이 나온다면 담아도 된다라고 콕 집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엔터주 전반적인 흐름 팀장님의 견해도 좀 여쭙고 싶은데요. 일단은 뭐 4분기 연말도 그렇고 연초도 그렇고 이제는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서 오프라인 활동이 더욱더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중국에 대한 뭐 봉쇄 해제가 상당히 좀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시장에서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가장 크게 엔터주들이 못 갔었던 이유가 뭐 코로나에 대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코로나가 이제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없어지다시피 한 그런 네, 상황이 네.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럼 이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해외 투어가 좀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봉쇄가 계속적으로 됐었던 중국에 진출을 하는지 안 하는지가 더 이제 큰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오프라인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실적이 저해됐잖아요. 그 부분을 이제 온라인 쪽으로 채워 나갔다라고 좀 볼 수 있어서 이 오프라인이 터지는 시점에서 온라인까지 같이 병행을 한다라고 하면 실적에 대한 퍼포먼스는 더 크게 나올 수 있다. 그래서 하이브의 뭐 위버스라든지 뭐 이 관련된 그리고 SM의 디어유 같은 그런 업체들도 보시면 결국엔 이 온라인 쪽으로 팬덤을 상당히 좀 잘 묶어서 거기에 대한 판매를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 상품들을 거기에다 추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지 않을까. 저도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터주 가운데서 어떤 종목을 픽할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종목은요. 하이브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하이브 신인 걸그룹 즉 뉴진스에 대한 인기가 어마어마합니다. 뭐 네. BTS가 군대를 가면 어떡하나 이런 시각들이 많았는데 네. 군대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뉴진스가 굉장히 인기몰이를 하면서 해외 네. 팬들도 엄청나다고 해요. 네, 네. 하이브 투자 포인트 들어볼게요.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네. 뭐 BTS 얘기 나오고보다 뉴진스 나온 얘기는 좀 됐는데 요번에 또 상당히 또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또 활동을 또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좀 먼저 안 좋은 거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2023년도에 마진율이 소폭 하락이 될 수 있다라는 전망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023년도에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가미국으로 이제 추정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실적에 대한 상향 조정 가능 변수가 많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마진율이 소폭 하락한 거에 대한 그런 전망에 대한 부분을 상쇄할 수 있는 내용들이 좀 있고요. 지금 일어났던 2022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 EPS 컨센서스가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이 됐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 컨센서스가 점차적으로 좋아진다는 거죠. 상향 조정이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좋아졌다가 안 좋았다가 좋아지는 거니까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쉽게 말씀드려서 실적, 추정치, 상향, 기대 요소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이제 3, 4세대 보이그룹 예를 들어서 뭐 세븐틴, 뭐 TXT라든가 N-이라든가 N템 이런 그 라인업이 양쪽으로 다른 엔터사보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또 그 예정 신인 라인업도 한 4개 팀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엔터 4사에 비해서 가장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BTS의 부재를 충분히 채울 수 있는 경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까도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위버스의 어떤 수익 모델 고도화로 향후에 동사 실적 추정치가 상향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이브의 하방 경질성을 확보하고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하이브가 좀 오늘은 조금 그저 전체 시장 영향을 받아서 살짝 눌러주는 경우긴 한데요. 제가 볼 때는 꾸준히 모아 가신다고 하면은 하이브가 그 목표가를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어요. 한 19만 6천 원 정도가 평균 목표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단만 좀 잘 제한하시고 투자를 하신다면은 저는 뭐 실적 추정치 상향 기대감이 많은 하이브에서 좋은 성과가 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엔터 4사 중에서 하이브를 탑픽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위버스 구독도 도입된다는 점 호재로 좀 작용하는 것 같고요. 보유하고 있는 국내 아티스트의 활약도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이브 들어봤고요. 팀장님의 종목도 공개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 사마 넥트웍스입니다. 지금 중국의 한한령 해제 기대감으로 부각이 되면서 수혜주로 좀 언급이 되고 있는데 간략하게 들어볼게요. 예, 드라마 제작 네. 쪽 관련된 업체들은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한 가지로만 얘기해드리면 결국엔 이 넷플릭스인데요. 이 넷플릭스가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는 게 1조 정도입니다. 근데 1조인데 그 총 합쳐서 20조를 투자해요. 그러면 비율로 봤을 때는 5% 정도밖에 투자를 하지 않는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 10% 정도까지는 더 늘린다라고 봤을 때 국내 쪽 관련된 투자가 좀 더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인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넷플릭스가 투자를 상당히 좀 좋게 한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동사의 드라마도 역시나 내년까지 한 4편 이상의 라인업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회사 스튜디오 아이콘이 이제 CBS에서 방영했었던 그 멘탈리스트라고 하는 그 드라마를 본격적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상황이고요. 이제 판매가 좀 진행이 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에 이제 두뇌 공조나 낭만 닥터 김사부 3탄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눈여겨 보셔야 된다. 근데 넷플릭스를 통해서 결국에 이제 드라마 제작 비가치 같은 경우에도 더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실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에는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가 됐고요. 올해 실적이 어느 정도 궤도권 안으로 들어온 상황이고 내년에 본격 이제 한번 점프업을 할 수 있을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시점에서는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실적도 턴어라운드가 된다라는 것도 눈여겨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드라마 제작 관련된 종목 중에 동사는 좀 확인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가져왔습니다. 자, 엔터우주보다는 지금 드라마 제작사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사마 네트웍스 투자 포인트 들어봤고요.